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꼈을 문제들을 그냥 난이도 순서가 아니라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3번의 주제 문제가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주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일관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문제와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에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아마 캐치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전체의 내용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너무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시기보다는요, 글 전체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어진 선지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고민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끼셨을 문제는 29번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수월하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요번에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5번이 정답인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에 대단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서 자주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복잡한 어법의 문제들보다는 동사찾기라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명사의 차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34번의 빈칸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의 두 가지 자아 성향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 글의 내용은 두 가지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눠지는 건지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This kind of environment가 과연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오답과 상당히 헷갈릴 여지가 있었을 그럴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이 빈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용을 함축적으로 파악하고요.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빈칸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조금 더 글의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내용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36번과 37번 이 글의 순서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됐다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경향들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긴 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시어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요령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보다는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사나 지시사들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글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논리적인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열심히 파악해 보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수험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